안녕하세요. 저희는 생명과학부로 동식물뿐만 아니라 균, 미생물 등에 대해 연구하는 부서로 다양한 생명과학 실험이 가능하며 고등학생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연구활동을 통해 생명과학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생명부에서는 연구 및 활동은 생명과학 분야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생화학, 생물물리학과 같이 생명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학 실험실은 많은 실험 장비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생명과학 실험을 실험실 안에서 끝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인 것 같습니다. 과학부에서 1년 동안 지내며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생명과학 분야를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과 생명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입학하더라도 저는 다시 생명부에 올 것 같습니다. 생명부는 가장 깨끗한 실험실을 보유한 부서이자 자율적인 실험이 가능한 가장 자유로운 부서로 1학년도 R&D뿐만 아니라 실험이 소재, 다양한 외부 활동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원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보원이 하면 양호한 상태의 실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실험실은 일회용품 실험기구가 많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한다 정도가 생명부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 R&D 1조는 금속 환원 특성을 가진 슈아넬라 원에덴시스를 이용하여 슈아넬라의 중금속 오염 토양의 정화 가능성을 알아보고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고안해 보이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생명과학 RNA2조는 생분해 능력이 입증된 곰팡이종인 아스페질루스, 페니실름, 클라도스포디움을 이용해 팬데믹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플라스틱인 폴리우레탄을 분해해보고 HPLC와 같은 첨단기기를 사용하여 곰팡이의 체내 잔류 물질 확인 실험을 통하여 곰팡이를 이용한 플라스틱 생분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균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배지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실험 진행 전인 배지 제작 단계에서도 제작, 멸균 과정 등을 거치면 주어진 R&D 시간이 다 지나 시간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지 제작 동안 진행할 다른 실험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실험을 진행할 때 실험군을 한 가지만 제작한다면 그 실험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을 진행할 때 한 종당 여러 가지 실험군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부는 생명과학 실험실을 관리하며 부족한 시약들이나 물품들을 확인하고 생명과학 실험 수행평가 등에서 다른 부서 학생들을 도와주며 2학년 생명부는 1학년 RNE에 도움을 주어 계획 발표와 중간 발표, 최종 발표 전에는 리허설과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1년간 진행해야 하기에 연구가 너무 빨리 끝나서는 안 되고 선행 연구가 너무 많거나 똑같은 주제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도 주제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었지만 나름의 팁이 있다면 본격적인 탐색 전 큰 틀을 잡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쪽으로 주제를 잡을 거라면 그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토양 오염에 관심을 둘 것인지를 정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 선정 전 주의사항으로는 고등학생이 진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척추 동물은 다룰 수 없고 이 이외에도 너무 수준이 높아 학교 실험 장비로는 거의 진행할 수 없는 주제 또한 선정 시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실험 과정 중 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며 생물의 성장 시간과 죽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타 부서보다 연구에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배양과 같이 미생물을 다룰 때에는 오염을 막기 위해 항상 장갑을 끼고 에탄올로 클린벤치대와 손, 팔을 소독한 뒤 클린벤치 안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가 사용해본 논문 검색 사이트로는 DBP야, 리스, KCI, 사이언스온, 구글 스칼라, 사이언스 다이렉트 등이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뒤 선행 논문이 어느 정도 있는지 찾아볼 때에는 구글 스칼라와 사이언스 다이렉트 등의 영어로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효 전처리와 같은 실험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들은 수월한 이해를 위해 먼저 한국 논문 검색 사이트에 검색해본 뒤 없으면 영어로 찾아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첨단기기가 학교에 있지만 고장나거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북대학교 공동실험실 간의 보유기기 목록에서 해당 기기를 찾아본 후 담당 선생님께 문의드려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뇌과학, 의공학 등 생명과학의 분야를 진로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주로 입부합니다. 꼭 생명과학만 관련된 진로가 아니어도 생화학이나 생물물리학 등 생명과학과 다른 과목이 연관된 진로를 지닌 학생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실험은 특성상 일주일 2시간의 아래인 시간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야자 1, 2교시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원을 담당 선생님께 신청되어 사용합니다. 보통 실험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실험실로, 주제 선정과 발표 준비 등을 위해서는 생명과학 교과교실로 허가원을 받습니다. 저희 부서는 한 팀당 4명, 총 2팀, 8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생명과학부를 희망하는 34기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후 약 5분에서 10분가량의 면접을 통해 최종 생명과학부의 부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면접에서는 생명과학에 대한 흥미와 생명과학 실험 및 연구에 대한 열정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평가 기준입니다. 1년에 걸쳐 진행되는 R&D의 특성상 꾸준히 해나가기 위한 흥미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전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흥미 이외에도 인성, 성실성, 그리고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교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으로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면접 당시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생명과학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면접 과정에서 간단한 생명과학 지식을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서 배정이 끝나고 팀원들과 연구 주제를 정하다 보면 계획 발표하는 날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구체적인 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알아오면 이를 주제로 어필할 수 있고 주제를 정하는 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